라운딩이 뭐죠? 업무 수행 일지는 어떻게 쓰죠? 내용이 매번 달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라면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바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작성을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 작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방문 요양은 이용 수급자 15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1명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 법적 조건에 충족해서 업무를 진행하면 가산금이 나오는데요. 어차피 의무 배치해야 하는데 가산금을 받으면 좋겠죠? 법적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관련 고시 내용입니다. 되게 글이 많은데 제가 핵심만 추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수급자 수가 15명, 이용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데 이 급여 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 가산금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급여 관리 업무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한 해 이상 급여 제공 시간 중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시간 중에 방문을 하래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매월 어르신의 욕구 사정을 하고요. 급여 제공 계획을 하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어디에다 하느냐? 제24호 서식에다 하래요. 이 24호 서식이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입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매월 방문 상담하고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라운딩이라고 하시죠. 그럼 제일 궁금하실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가 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서식이 바로 별지 제24호 서식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방문 요양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예시를 보기 전에 잠깐 이 뒤쪽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공단에서 이 작성 요령이라는 것을 써줬어요. 그래서 잠깐 읽고 가볼게요. 1번에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식의 내용을 준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 서식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그리고 방문 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작성 예시까지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 수행 일지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작성 요령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해당 어르신의 이름, 그리고 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 작성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했을 때의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명까지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시설장님의 이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명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다음으로 욕구 사정을 작성하셔야 되시는데 이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 기록지라는 것을 저희가 작성을 하죠.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그 욕구 사정 기록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이 실제로 욕구 사정 기록지에 있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욕구 사정 기록지를 바탕으로 쓰되 매달 아예 너무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심하면 3년 내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공단이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업무 수행 일지를 쓰는 취지가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금도 나오는 거고요. 입구 사전 기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면서 그 달 어르신을 직접 봤을 때 좀 유독 눈에 띄는 뭐 신체 상태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어르신의 이런 말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점들을 쪼끔씩 쓰다 보면은 쓰기가 좀 수월해지십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지 본인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이런 직무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 상태가 계속 똑같다. 도저히 다르게 쓸 말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합 의견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어 주세요. "어르신 상태가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런 문구를 써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이 계약을 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라는 것을 이미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계획서를 보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계획서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계획이란 게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어르신 상태가 진짜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도 다 실제로 급여 제공 계획서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근데 이 계획서 내에서도 유독 이 어르신이 그 달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번 달에 너무 우울해하세요. 그러면은 요번엔 좀 정서 지원을 목표로 이렇게 쓰신다든가 아니면은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하신다.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신체 활동 지원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좋겠죠. 그다음으로 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 계획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5 등급 어르신 그러니까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의무적으로 쓰시고요. 그 외에 일반 방문 요양 이용하는 어르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은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지 훈련을 할 건지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낱말 쓰기,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등 이런 거를 하겠다. 그리고 신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홍길동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했으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체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시고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상담이죠. 왜냐하면은 상담은 평가에서도 확인하는 항목이고 저희가 상담 내용을 1 년에 한 번은 서비스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담은 좀 주의 깊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제 방문 상담했을 때 막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르신 요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뭐 불편한 데는 없나요? 뭐 서비스에 뭐 건의나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뭐 요양보호사님은 잘해 주세요?" 뭐 이런 걸 막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좋고 다 좋은데 요즘 어르신이 자꾸 이제 피부를 긁더라.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 어떡하냐." 이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못 긁게 좀 제지를 하고 목욕한 후에는 이제 로션을 발라 드리겠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건조하네요. 그 한번 병원을 갔다 와 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다. "그 당분간 피부 관리를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상담을 했는데 그냥 뭐 다 좋대요. 그냥 지금처럼만 해 달래요. 그래서 막 딱히 크게 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시면 되세요. "요양보호사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서비스 너무 만족스럽다. 지금처럼만 해 달라고 했다. 나중에 뭐 건의사항 있으면은 센터에 달라고 말씀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급여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양보호사한테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혹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을 물어봐서 쓰는 겁니다.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어르신 상태를 봤으니까 또 알잖아요. 그래서 요번 달에는 유독 골다공증 통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냈대요. 그럼 당연히 저희는 조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무리하지 않게 하고 통증이 심하면 보호자와 상의해서 약을 먹도록 하자. 그리고 짜증이 심하면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간식을 드려서 정서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치 사항까지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양보호사님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 일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보면 제가 20 분으로 작성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고시에는 "몇 분 하라."라는 말이 없긴 한데 모니터링이란 게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매뉴얼을 보면은 20분 이상 했는지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에 있는 내용이라서 최소 상담은 20분 이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방문 장소는 당연히 어르신 가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비스 시간 중에 방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문자 성명, 사회복지사님 이름과 서명까지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업무 수행 일지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 일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삼금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겠죠.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직접 해 보시면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말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꼭 해야 하는 업무고 계속 써 봐야지만 실력이 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차근차근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